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오늘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방식 개선을 비롯한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봄철에는 사마귀에 감염된 환자가 유난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으로 밀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TV 등의 부품 160억 원어치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인생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제4회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참회의 본고장 성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입지가 선정될 예정인 국방신뢰성 센터를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군수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경상북도는 구미와 영천, 경주를 잇는 항공방위 군수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군수품 품질 보증 전담 기관인 국방신뢰성 센터 유치를 위해 구미시와 산학연관기관, 기업체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기술교류 협력과 신뢰성 시험장비 공동 활용, 우수인재 양성, 방위산업 발전 전반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생산공장의 근처에 이런 신뢰성 센터가 있다면 바로 현장 중심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그런 부분이라고. 국방신뢰성 센터는 유도무기와 탄약,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설로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446억 원이 투입돼 설립됩니다. 오는 9월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가 센터 건립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구미와 대전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유도무기와 탄약 분야 최대 생산 집적지이자 260여 개 방위산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구미가 최적지임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국방산업의 거점을 균형 있게 딱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게 맞춰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신뢰성 센터가 당연히 구미로 오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천의 항공전자와 경주 안강의 탄약, 구미의 국방 전자산업 등 경북도 내 각 권역별 특화산업을 연계한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 사마귀에 감염된 환자가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염성이 강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9살 아이의 발 이곳저곳에 까만 점 같은 것들이 나 있습니다. 다른 쪽 발도 마찬가지. 아이의 누나에게도 옮아갔는데 그 정체는 바로 사마귀였습니다. 몸에 났다가 발에 나는 지 좀 되는데 나이 좀 됐죠?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미뤘다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사마귀 관련 진료 건수는 지난 2009년 11,000건이던 것이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환자 20명 가운데 11명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사마귀나 티눈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구분하기 힘든데 보통 일반인이 느낄 때는 티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고 그리고 눌렀을 때 압통이 있고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으면서 주위에 다른 병변이 많이 번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측은 실제 환자 수는 공단의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마귀 진료는 손이나 발 등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이외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발표한 진료 건수보다가 실제 진료받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마귀를 방치할 경우 얼굴이나 목 등에 흉터를 남길 수도 있어서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논의해온 시민위원회가 오늘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 운송 재정 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버스 업체의 자구 노력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교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 기자. 네. 버스 준공영제 개혁, 그동안 참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시민 세금인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것과 버스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네.
중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어느 일정 수준으로 묶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합치가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중공영제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있었고, 혁신안 내용을 보면 버스 전용차로 정비와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교통 유발 부담금과 주차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표준 운송 원가제를 도입해 향후 5년간 운송 원가 증가 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버스 운송 수익금 증대를 위해 수익금 목표 관리제도 도입해 성과금과 벌칙을 부여하고 차고지와 충전소 공영화, 고연비 버스 도입 등도 운송 원가 절감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 천문학적인 시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표준 운송 원가제가 제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네. 그간 실비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서 주던 실비와 평균 원가 방식으로 지급하던 표준 운송 원가를 표준 경비로 통합 총액제로 지급하기로 하고,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네, 표준 경비라는 것은 지난 9년간 대구시가 지원한 인건비와 연료비, 수리비, 운영비 등을 분석해 운송비를 산정하는 건데요. 네. 버스업체가 노력해 표준 운송비보다 낮게 경영하면 차액을 가져가고 넘기면 적자분을 스스로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네. 특히 해마다 3.8%씩 인상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이 된 버스기사 인건비를 표준화해 재정 지원금을 줄일 계획입니다. 네. 향후 5년간 표준 운송 원가가 동결되는 만큼 대구시는 2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노선 개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바뀝니까? 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노선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전체 노선의 39.8%가 조정됐고 환승률은 27%로 조정했습니다. 네. 대신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 배차를 실시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고,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쟁점이 됐던 시내버스 감차 부분에 대한 합의는 버스 사업주와 노조, 시민단체가 반대하면서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네.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배차 간격을 정한 뒤 감차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버스업체와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회에서는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노동 측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항의하면서 고송이 오가는 등 어수선했습니다. 네. 버스조합 측도 8월 노선 개편에 쫓겨 대구시가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시민단체도 오늘 혁신안은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고 서비스 개선 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혁신 목표가 상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최종 노선 개편과 표준 운송원가 적용 방법 등 조정할 내용이 많아 향후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종 혁신안에 대해 금교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금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성주하면 참외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세종대왕 왕자들의 태가 묻혀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생명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 4회째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조선 세종의 왕자들 태가 묻힌 터에서 생명을 주제로 한 공연이 펼쳐지고 2015 성주 생명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타오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또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문화축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외국의 장태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관이 운영되고 세종대왕자 태봉안 행진이 펼쳐져 생명이라는 축제의 주제가 더욱 부각됩니다. 또 도자기 만들기, 단청 그리기, 장터 체험 등 10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참외의 고장답게 참외 따기와 시식, 경매 행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외도 맛있었고요. 부채 만들기도 재밌었어요. 축제 기간 동안 생명 콘서트, 참외가요제, 해교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열려 축제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만든 성주 생명문화축제는 오는 일요일인 17일까지 성주읍 성박숲 일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농촌에서는 사과 열매를 솎아내는 지금부터 모내기가 겹치는 다음 달 초까지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자 도시에서 일꾼을 구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사과 농사로 유명한 포항시 기계면 열매 솎아내기가 한창입니다. 고령화로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농민이 적다 보니 지원 나온 공무원과 도시에서 인력을 조달해 급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노령화되어 일손이 없고 시내에 있는 친척분을 통해 가지고 일손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 6만 원을 주고 도시 인력 7명을 구해 만여 제곱미터의 밭에서 나흘간 적과 작업을 했지만 절반밖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열매가 많이 달려 작업이 더딥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달리 사과 재배 면적은 오히려 4년 새 8%포인트 이상 늘어나 일손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일손 돕기 창구를 개설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병 9천여 명 등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원하는 인력의 20%는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촌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이 농촌 친척을 찾아가서 도와주시면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과에 편리한 리프트 기계가 도입되고 열매 수를 줄이는 약재 살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일손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어제 경북 북부 지역에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순간 풍속 초속 18.7m의 강풍이 분 영양 지역에는 고추 이중 비닐이 찢어지는 등 650농가에서 460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또 봉화군 법정면과 석포면 등 봉화 지역 4개 면에서 비닐하우스 10개 동이 찢어졌고 안동시 풍천면 참외와 멜론 비닐하우스에서도 강풍 피해가 났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지자체들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중국으로 밀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TV 등의 부품 160억 원어치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물류센터 창고. 대기업 브랜드의 TV 부품이 쌓여 있습니다. 화성시의 한 창고는 스마트폰 부품으로 가득합니다. 자료에는 스마트폰용 메인보드로 차 있고 하나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스마트폰 카메라도 수만 개가 발견됩니다. 대기업 협력업체 영업부장 41살 이모 씨 등 14명은 대기업에 납품할 전자부품 30여 톤, 160억 원어치를 빼돌렸고 30억 원어치는 이미 중국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김모 씨는 국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부품을 폐기하겠다고 확인서까지 써준 뒤 빼돌려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도 기술이 국내 기술이니까요. 그게 해외로 나간 걸 막기 위해서 그 대기업 정책은 무조건 전량 폐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허점을 노리고 폐기업체다, 폐기하겠다 하고 가져가서 판매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빼돌린 부품 중 일부는 아직 국내에 출시되기 전의 핵심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이른바 짝퉁 스마트폰 4억 원 상당 1,200여 대를 만들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김원구 의원은 각종 부실을 드러낸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관련해 대구시가 문제가 된 부분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규화 의원은 공급 물량 부족과 지역 편중 문제가 나타난 영구 임대주택의 대안으로 임대아파트 간 임차권 교환과 대구도시공사와 LH공사 임대아파트 간 상호 주거 교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 의회 제233회 임시회가 대구 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조례안과 학교 운영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택시 감차 보상금 27억여 원을 실제 운행 차량 감차와
법인과 개인 택시 감차 적정화 등을 조건으로 전액 회복시키는 등 6조 5,700여억 원의 추경 예산을 가결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오늘 폐회식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다짐하는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2015 공익광고 지역순회 전시회가 오늘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시작돼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공익 캠페인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과 국내외 대표 공익광고 300여 점이 선보여 국내 공익광고 34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공익광고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을 스승 존경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늘 모교인 구미초등학교를 방문해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4학년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미술 활동을 하는 한편 급식 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내일은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열려 초중고 교사 23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